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1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빈 살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어제 한국에 왔죠. 20시간 동안 한국에 체류를 했는데 무려 40조 원을 풀었다. 그래서 다시 열리는 중동 붐. 자, 이것이 오늘 많은 조간신문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빈 살만의 방한, 미스터 에버리싱 그렇게 불리죠.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공공기관 기업들이 같이 합해서 에너지, 건설, 바이오 같은 26개 사업에 걸쳐서 290억 달러, 38조 8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중동 붐이 일었죠. 그때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끌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빈 살만의 이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그 경제가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조선일보도 일면 톱에 네옴시티 원전 50년 만에 찾아온 중동 드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중동의 이 빈 살만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에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우디가 추진 중인 초대형 신도시 사업이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인프라 건설, 원전, 방위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자, 후속 부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면, 4면 이런 곳에서도 빈살만 방안이 이 특집인데 빈살만 기업 오너 8명, 이재용 삼성 회장을 비롯해서 8명의 기업 오너들을, 대기업 오너들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일일이 질문을 했다. 자, 상당히 이 에버리싱, 미스터 에버리싱이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 대기업 총수들에게 그 1차 1시간 동안 차담회를 하면서 애로사항까지 다 물어봤다. 그리고 기업인들은 검색대를 2차례를 통과를 해야 됐다. 뭐 수십조 규모의 MOU 26건을 체결했다. 이런 그 기사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진보 성향 그 언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 빈살만의 방한 이것은 그냥 앞에 사진으로만 처리를 하고 어제 처음으로 관저의 1호 손님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서 그 회담을 했는데, 자, 그것은 사진으로만 취급하고 경향신문은 물가 못 따라간 소득,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오히려 실었고, 한겨레 신문도 사진물로 이 빈살만 방안은 처리를 하고, 윤석열 라인 검찰 특수부, 야당 수사에만 올인하고 있다. 이것을 일면 톱 기사를 실었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야당 수사만 한다. 자, 지금, 오늘, 정진상,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죠. 자, 그런데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부터 3부까지 있는데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전을 내고 있다. 반부패 수사 1부에서는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이미 구속 기소됐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원외 인사인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한 반부패 수사 2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뇌물수수 혐의로 민주당 사선 중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며 야당 유력 정치인들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자, 이렇게 이 수사를 지금 노웅래 의원은 수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에서 수억 원대 돈 뭉치가 발견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야당 수사,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탄압 이런 시각으로 지금 한겨레는 일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 혐의가 있어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사실상 정진상이 아니고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이 결정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핵심 측근 중에서 한 명 김용은 지금 구속이 돼 있죠. 그리고 정치적 동반자, 그렇게 검찰에서 규정한 정진상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에 정진상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자, 정진상 구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을 소환을 하고 뭐 기소를 하고 뭐 구속영장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거의 뭐 그 대선 이후에 한 8개월 동안 계속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해왔는데, 마침내 이재명의 턱 밑에 검찰의 칼날이 다가가는, 자, 그런 순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진상 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검찰은 또 보강 수사를 해서 다시 영장을 신청을 하든지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불구속 기소는 하겠죠. 자, 기소 상태에서 그래도 그 이후도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수사가 가지 않을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폭탄 진술을 하기 시작한 인물 유동규 씨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에게 돈을 줄 때 집을 찾아가서 돈을 전달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집을 찾아가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현장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정진상 씨 집이 아파트 5층인데 그 CCTV를 피하려고, 유동규 씨는 CCTV를 피하려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다 불이 켜지고 각 층마다 불이 켜지고 오히려 더 노출이 되고, CCTV가 그 엘리베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주차장부터 여러 개의 CCTV가 있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유동규 씨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 내가 거기에 살지도 않는데 CCTV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나는 그냥 엘리베이터 그 CCTV를 피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올라갔을 뿐이다, 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진상과 얼마든지 대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유동규, 정진상과 얼마든지 대질하겠다, 대질해서 내 말이 돈을 줬다는 내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겠다. 자, 지금 현재 정진상이 받고 있는 혐의는 4가지죠. 4가지인데 15일 날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죠. 이것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그 뇌물, 뭐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혐의들의 종착지가 다 이재명 대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진상의 운명이 오늘 결정되지만, 어떻게 정치적으로 확대해보면은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이 오늘 결정되는 날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이자 정진상, 김용과 형제처럼 지냈던 유동규의 이번 검찰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유동규는 어제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오면서 2019년 9월에 정진상 아파트로 직접 찾아가서 3천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진상을 좀 배려하는 입장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정진상 실장과 얼마든지 대질하겠다, 검찰을 비난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니다, 자, 이렇게 대신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진상의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재명의 소환, 기소,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는 아무래도 또 제1야당 대표니까 좀 그런 판단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워낙 재질이 무거우면은, 그리고 이것 말고 지금은 이 무슨 정진상을 통한 자금 문제, 선거 자금 문제 이런 거지만은, 이것 말고 걸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는 어디까지 뻗쳐나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정진상이 받는 4개 혐의 모두 이재명과 연결되어 있고 정치적 공동체, 이렇게 검찰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이 얼마나 어떤 시점에 이렇게 검찰에 소환될지, 그런 것들도 좀 상황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거죠. 자, 그렇게 된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뭐 민주당 외곽 세력에서 뭐 추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 명단을 불법적으로 뭐 공개를 하고 이런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뭐 장애로 나가서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장애로 나가는 것 못지않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산 정국인데, 예산은 내년 한 해 동안에 정부 살림살이 규모를 짜는 그 일이죠. 그 일인데, 다수당의 행포를 부리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일종의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유리하도록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야당 입맛대로 처리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예산을 100억 원을 깎았습니다. 100억 원을 깎고 대신 그 이재명 관련된 예산을 3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 정도면 대선 불복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예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 사업들은 다 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뭐 약속한 예산들 이런 것은 다 늘립니다. 3조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사실상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가령 행안부 경찰국 예산을 10% 줄이고 경사노위 운영비도 1억 원 삭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지역 상품권 발행 이런 예산은 무려 5천억 원을 정액을 하는 그런 다수당의 행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흠집을 내기 위해서 계속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는데 오늘 그 전재수 민주당의 친노 의원입니다.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다. 자, 그래서 마크에서 이 모든 것을 뭐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빈곤 포르노 논란이 일어났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맹비난을 하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공천권을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김건희 보호막을 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박관천 청와대 행정관이 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최서원. 자, 그래서 그를 일종의 뭐 유언비어 마타도어를 퍼뜨리면서 막 확대 재생산되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 다시 민주당 현역 의원의 입에서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 여사다. 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계속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 하듯이 계속 공격을 하는 그 이유가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일종의 비선 논란을 키워서 제2의 최순실처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암묵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1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